자, 플렉스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걸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배웠습니다.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뚝딱뚝딱 못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못한다 해가지고 내가 ASML CSS 정말 못 다루네 뭐 바보 멍청이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강사도 그랬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작 들어가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 0을 일단 들어가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작업 0을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레이아웃 배우기라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제 내용물이 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래요? 헤더와 푸터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래요. 아이템.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플렉스 아이템, 즉 헤더하고 푸터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려면 그 헤더하고 푸터를 감싸고 있는 누군가가 뭐가 돼야 된다? 플렉스 컨테이너가 돼야 됩니다. 즉 플렉스 부모가 돼야지만 이 헤더하고 푸터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뭐예요? 이런 식으로 배열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배열은 똑같다는 거죠. 왜? 헤더하고 지금 눈에 봤던 건 헤더하고 푸터라는 걸 처음 봤겠지만 헤더하고 푸터라는 게 디스플레이 블럭이에요. 게다가 이제 얘네 이런 태그를 뭐라고 하냐면 시멘틱 태그를 하거든요. 시멘틱 태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쓸 때 뭐 div를 도배해도 되고요. 내부로 도배해도 상관은 없지만 헤더하고 푸터로 쓰면 뭐가 좋냐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하죠. 헤더라고 쓰게 되면 얘는 머리 부분이다. 보통 이제 메뉴라든지 여러분들 웹사이트 보면 최상단에 있는 메뉴 부분 있죠. 그런 걸 헤더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웹사이트 보면 이제 컨버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컨버스 자주 보여드리죠. 컨버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맨 밑으로 내려보면 뭐가 있냐면 요런 검지 부분이죠. 요런 걸 푸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푸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헤더하고 푸터로 쓰는 게 웹 표준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메뉴 부분은 헤더로 감싸는 편이에요.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헤더하고 푸터라고 쓰게 되면 얘가 여기에는 메뉴 부분이고 이 푸터는 말 그대로 바닥 부분이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를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걸 떠나서 지금 헤더하고 푸터가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얘네가 위아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 달래?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드린 뭐다? 문제죠. 그러면 헤더하고 푸터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누군가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는데요. 그러면 누구? 이 컨테이너. 그죠? 자, 그러면 CSS 코드 보면 이 컨테이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얘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디자인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헤더하고 푸터를 여러분들이 뭘로 만들어야 된다?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컨테이너가 뭐가 돼야 된다? 플렉스가 되어야죠. 이게 바로 이 컨테이너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드는 행위다. 그러니까 즉 이 div 컨테이너라는 이 녀석이 뭐가 된 거예요? 플렉스 컨테이너, 플렉스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스 부모가 되면서 헤더하고 푸터가 뭐가 된 거예요?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뭐가 된다? 너비가 어떻게 된다 했죠? 최소화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수업 페이지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플렉스가 적용된 엘리먼트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고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엘리먼트의 자식들 보이죠?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 즉 헤더하고 푸터가 뭐가 된 거다?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방향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는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우를 주지 않아도 기본값이 로우라 했죠. 그죠? 기본값이 로우이기 때문에 제가 로우인 때 여기 보시면 로우인 경우 보이죠? 로우인 경우에는 배열 방향이 어떻다? 가로 배열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열 방향이 가로 배열로 지금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너비도 최소로 줄어든다 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 달래요? 세로 배열로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가로 배열이었던 녀석들을 세로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 컨테이너한테 뭘 줘야 된다? 제가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있고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있다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얘네들의 배열 방향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 배열이었던 것들을 다시 세로 배열로 바꾸기 위해서는 플렉스 디렉션을 뭘로 바꿔라? 컬럼으로 바꿔줘야 된다. 컬럼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네들이 위아래로 배열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요? 아니 분명히 강사님이 부모가 플렉스가 되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면 자식들은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든다 했는데 얘네가 갑자기 왜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들지 않고 다시 너비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럴 때도 제가 여기다가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인 경우에 대해서 적어놨죠. 왜냐면 플렉스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방향이 로우일 때랑 컬럼일 때랑 얘네가 적용되는 속성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배열 방향이 세로 배열까지는 우리가 변한 거 봤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얘네가 로우이면 로우인 경우에는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지만 방향이 컬럼이 되는 순간 뭐예요? 너비를 받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그러니까 지금 DIV는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블럭 요소는 어때요? 너비가 최대한 늘어나죠, 그죠? 최대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최대한 늘어나 있는 부모의 너비를 아이템이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헤더하고 푸터한테 너비를 딱히 주지 않았지만 뭐예요? 부모의 너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자, 정말인지 볼까요? 자, 제가 컨테이너한테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너비를 그냥 말도 안 되게 한 400픽셀 정도 줄였어요. 자, 줄이면 어때요? 자, 헤더와 푸터가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0단계가 통과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플렉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푸터 안에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해달래요. 푸터 안에 텍스트라는 거는 이 SBS 아카데미 요 녀석을 말하겠죠. 원래라면 우리가 얘네를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푸터한테 사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되겠죠, 그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게 되면 푸터가 품고 있는 자식, 즉 텍스트, 얘네도 뭐예요? 글자잖아요. 얘 A가 지금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푸터가 품고 있는 글자의 개수 뭐다? A 하나예요. SBS 아카데미는 누구 거? 푸터 게 아니라 A 거죠, 그죠? 왜냐면 A가 뭐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요소는 뭐다? 본질이 글자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터가 가지고 있는 글자 띄어쓰기를 제외할게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지금 A 엘리먼트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푸터한테 텍스트 얼라인은 뭐다? 너 글자 정렬해. 그러니까 푸터한테 너가 품고 있는 글자 정렬해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터가 가지고 있는 글자 A 엘리먼트를 가운데로 정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플렉스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렉스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플렉스를 배우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지 말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푸터를 뭘로 만드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 참고로 플렉스로 만들게 되면 텍스트 얼라인이 안 먹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보이죠? 적용 안 되는 거. 플렉스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얼라인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A 엘리먼트를 정렬할 수 있냐? 지금 푸터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푸터가 지금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죠. 그러면 A 엘리먼트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플렉스 아이템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 플렉스 아이템이 된 상황에서 이 푸터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면 이 A 엘리먼트가 수평 정렬이 됩니다. 그건 뭐다? justify 컨텐츠 센터를 주게 되면 얘네가 알아서 이렇게 수평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justify 컨텐츠도 방향이 그러니까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플렉스 디렉션, 푸터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딱 주는 순간 플렉스 디렉션은 로우로 바뀝니다. 로우예요, 기본적으로 안 줘도. 그러니까 로우로 기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스파이 컨텐츠를 줬을 때 수평 정렬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푸터한테 여러분들이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는 순간 저스파이 컨텐츠는 뭘로 바뀐다? 수평 정렬이 아니라 수직 정렬로 바뀝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살짝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으면 일단 작업 1단계까지는 완료를 한 거죠. 자, 작업 2 중단 부분을 마크업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저는 작업 3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크업 해달라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구조만 일단 파악을 합시다. 구조를 파악하면 지금 섹션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섹션이라는 게 들어왔고, 당연히 요거 들어왔으면 요거에 맞게끔 요 콘텐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고 저는 여기다가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이 지금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거죠. 누구를? 내부, 메인, 어사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 메인도 마찬가지고 어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틱 태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재적소에 맞는 코드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먼트 태그를 써야 되는데 사이드 같은 경우는 사이드 뭔가 들어있는 메뉴 부분을 구성할 때 만들어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부의 뜻이 내비게이션이라고 메뉴를 만들 때 쓰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섹션을 써도 되고 메인을 써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sek션 안에 메인이라고 또 써주면 얘는 메인 컨텐츠의 내용을 담는 녀석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조금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멘틱 태그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HTML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자, 마크업은 일단 했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다행이고, 자, 중단 부분의 세 부분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배열해달라. 자,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내부 메인 어사이드도 뭐다?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기본값이 블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로 배열로 만들어 달래요. 가로 배열이라는 건 누구한테? 바로 내부 메인 어사이드를 감싸고 있는 이 컨텐츠한테. 그럼 컨텐츠라는 거는 얘잖아요. 얘. 그죠? 자, 얘한테 뭘 주래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지만 그의 자식들이 뭐가 돼요?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가로 배열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가로 배열이 되면서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어떻게 된다? 너비가 최소화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화됐기 때문에 지금 텍스트의 너비만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요거까지 완료를 했으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자, 양쪽 사이드바가 남긴 공간, 그러니까 남는 공간을 1대1 비율로 가지게 해달라. 즉, 남는 공간을 1대1 비율로 가지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작업 4를 살짝 보는, 그러니까 작업 5를 살짝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1대1 비율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1대1 비율로 되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성장성을 뜻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있고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메뉴, 메인 메뉴 추가적인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이 엘리먼트는 지금 뭐가 된 거다? 플렉스 아이템이 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메인 내용 빼고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이 남은 공간에서 1대1 비율을 가지려면 이 내부하고 어사이트한테 뭘 준다? 성장성을 뜻하는 플렉스 그로우를 주면 된다. 0이 기본값이라 했죠. 자, 1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내부라는 녀석이 남는 공간을 1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메인 메뉴 빼고 추가적인 내용도 1만큼 차지하라니까 어사이한테 플렉스 그로우 1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을 부모한테 줘봤자 그게 속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플렉스 아이템한테 적용돼야 되는 속성을 컨테이너한테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게 실제로 너비가 1대1 비율일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의 텍스트의 크기는, 텍스트 양은 어때요? 다르죠? 메뉴는 2글자고 추가적인 내용은 몇 글자예요? 띄어쓰기까지 있으면 7글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글자가 가지고 있는 너비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그쵸? 자체가 다르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너비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너비는 애초에 다르다는 거죠. 글씨 양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플렉스 그로우를 절대로 너비가 1대1 비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너비가 1대1 비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에서 지금 1만큼을 가져왔고 추가적인 내용도 주어진 공간에서 1만큼 가져온 거지 절대로 너비 비율이 1대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접근입니다. 제가 플렉스 개념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너비 개념이 1대1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 우리가 내부하고 어사이드한테 플렉스 그로우 1 줘가지고 그 남은 공간을 1만큼 1씩 차지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통과가 된 건데, 자,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작업 5에서 뭐래요? 사이드바의 너비를 150픽셀, 오른쪽의 사이드바의 너비는 120픽셀로 만들어 달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너비를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150픽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20픽셀로 다시 바꿔달래요. 자,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빈 공간이 남는다는 거죠. 그 남은 공간을 누가 차지하게 해달라? 바로 이 메인이라는 녀석이 차지하게끔 만들어달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플렉스 그로우를 1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메뉴가 차지한 150픽셀 그리고 어사이드가 120픽셀 남은 공간을 플렉스 그로우로 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뭐래요? 컨테이너의 높이가 100VH가 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 높이를 그냥 100VH가 뭐예요? 화면 높이죠. 그쵸? 화면 높이를 주게 되면 헤이스를 100VH 줘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이 메인 메뉴 안에 내용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내용물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메인에다가 로렘이라는 걸 엄청나게 많이 칠해볼게요. 로렘은 테스트 글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제가 100이라고 써볼게요. 자, 100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 내용물이 여기를 넘칩니다. 넘쳐나요. 당연히 넘칠 수밖에 없죠. 왜요? 여러분들이 100VH라고 딱 쓰는 순간 공간은 이미 100VH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높이를 여러분들이 뭐 픽셀로 주던 VH로 주던 뭘 하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주게 되면 높이가 일단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화면 높이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내용물이 많아졌을 때 그가 어떻게 된다? 높이는 한정되어 있고 높이는 딱 화면 높이로 고정되어 있는데 내용물이 많아지니까 그 내용물이 어떻게 해요? 그 높이를 삐져나가게 되는 거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민이에요. 자, 민은 뭐냐면 민은 일단 최소 높이가 100VH로 고정이 됩니다. 민이 뭐죠? 최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높이가 100VH로 고정이 되는데 그 안에 만약에 내용물이 많아진다? 얘는 유연하게 늘어나요. 보이시나요? 아까는 어땠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주니까 높이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면 높이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물이 어떻게 됐어요? 넘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민으로 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깔끔하게 내용물이 있는 것만큼 높이 또한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이트과 민 하이트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민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민으로 작업을 해줬을 때 얘가 유연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있어요. 정말로 어떤 특정 요소가 높이가 고정이 돼야 돼요. 얘는 뭐 늘어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내용물이 더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고정 높이를 주는 게 맞고, 근데 내가 어쨌든 특정 높이를 고정은 시키지만 내용물이 많아졌을 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민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과 헤이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을 주면 그 안에 내용물이 많아지게 되면 넘치지 않고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로렘을 지울게요. 메인 내용. 자, 이런 식으로 민까지 작업했으면 이번에 뭐 하래요? 중단 부분의 높이가 헤더하고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를 차지하게 해달래요. 자, 그러면 중단 부분의 높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거 주지 말고 미네잇 주지 말고 미네잇을 안 줘도 중단 부분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 그러니까 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힌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플렉스 그로 주래요. 그죠? 플렉스.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잇을 아까 줬는데 이제는 미네잇 주지 말고 플렉스 그로우로 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이용하면 플렉스 그로우를 높이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단 부분이라는 거는 이 컨텐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컨텐츠한테 뭘 주면 되는 거예요? 플렉스 그로우 1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플렉스 그로우를 다시 플렉스 그로우를 지금 컨테이너가 있어. 자, 컨트롤 시프트 C를 적어볼게요. 잠시만요. 뭐가 지금 걸려있나? 메인 플렉스 컨텐츠가 지금 플렉스가 뭐야? 컨텐츠 컨테이너한테 지금 플렉스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플렉스 그로우를 여기다가 줄 수 있는데 왜 안 먹지? 자, 그러면 잠깐만요. 플렉스 그로우가 여기 들어있을 텐데. 자, 요거죠.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높이가 우리가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늘리려 해도 이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지금 높이가 없어요. 높이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인데 제가 아까 잘못 줬던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min height이 컨테이너의 높이가 min height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잘못 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컨텐츠한테 우리가 109H를 줬죠. 근데 그러니까 컨텐츠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줘야 돼요. 여기다. 근데 아까 설명하는 거는 똑같아요. 설명 부분은 내용물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컨테이너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제가 보더를 좀 칠해볼게요. 솔리드 블루. 자,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요만큼이죠. 그죠? 요만큼 지금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메인 메뉴 안에 만약에 내용물이 노램 해가지고 곱하기 100 이렇게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 했죠?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이거 파란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컨테이너의 높이가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100VH로.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넘쳤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을 삐져 나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때 미네잇을 여기다 걸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란색이 넘치지 않죠? 유연하게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어때요? 깔끔하게 여기까지. 요거는 아까 컨텐츠한테 줘서 그렇지 컨테이너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잘못 설명된 부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뭐 하래요? 자, 로랩을 지울게요. 메인 내용이라고 다시 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스 그로우를 여러분들이 높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컨테이너는 미네잇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유연하게 늘어날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공간을 뭐 하래요? 지금 남은 공간 보더 칠해볼까요? 보더는 아까 지웠는데 보더 10픽셀 솔리드 블루라고 칠해보면 지금 최소 높이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없다?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인한테 뭘 주면 된다? 플렉스 그로우를 1 주면 되는데 1이 아니 잘못 설명됐어요. 메인이 아니라 컨텐츠. 자, 컨텐츠한테 플렉스 그로우 1 주면 되는데 그러면 늘어납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플렉스 그로우 1이라는 요 녀석은 지금 컨텐츠에 있는 플렉스랑 상관이 있는 녀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우리가 왜 줬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컨텐츠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던 이유는 컨텐츠가 품고 있는 내부 메인 어사이드를 뭐 하기 위해서? 세로 배열이었던 녀석들을 가로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즉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플렉스 그로우는 여기다가 왜 줄 수 있는 거예요? 얘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녀석이에요. 왜? 이 플렉스는 컨텐츠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 플렉스 그로우 1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컨텐츠가 뭐예요? 플렉스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컨테이너한테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품고 있는 요 헤더, 컨텐츠, 푸터는 뭐가 된 거예요? 플렉스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를 여기다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플렉스 그로우라는 거는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잖아요. 아이템한테. 그죠? 그래서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준 플렉스랑 이 플렉스 그로우 1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컨테이너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 거고, 얘는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플렉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 속성이고 다른 겁니다.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아무런 전혀 상관없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자, 중앙박스 텍스트를 길게 넣고 화면의 너비를 줄여보래요. 자, 그러면 화면의 너비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돼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메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이 부분, 얘네들이 줄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줄어드는 거예요? 자,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플렉스 랩이라는 게 존재한다 했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 보게 되면 이 플렉스 랩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노랩이 기본값이라 했죠. 노랩이라는 건 뭐냐면 압축되어 있는 상태를 했어요.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플렉스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너비를 다시 하면 100픽셀? 100픽셀? 자, 이 정도로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 녀석들을 좀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주어진 공간 안에서 얘네가 압축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되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얘네들이 플렉스 아이템, 메뉴 메인 내용, 추가적인 내용이 플렉스 아이템이죠. 그렇죠? 플렉스 아이템이긴 한데 화면이 줄어드니까 플렉스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메뉴랑 추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메뉴가 들어갈 거고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게 뭔가 들어갈 건데 줄어들면 돼야 안 돼요?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플렉스 슈링크가 있다 했죠? 슈링크 기억나시나요? 자, 수축성은 뭐다? 플렉스 슈링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양쪽 사이드 파트의 내부랑 이 어사이드한테 뭘 준다? 플렉스 슈링크를 자 1이 기본값이라 했죠? 그걸 뭘로 준다? 0을 주는 거예요. 자, 어사이드도 마찬가지로 0을 주게 되면 원래는 플렉스를 주게 되면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줄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압축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슈링크 0을 딱 줘가지고 0을 주게 되면 이 어사이드랑 그러니까 이 내부라는 녀석과 어사이드가 뻗팅깁니다. 보이시나요? 안 줄죠? 더 이상.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슈링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잡을 때 플렉스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잡는단 말이에요. 레이아웃을. 근데 잡았을 때 화면이 주니까 압축되는 성질 때문에 내용물까지 같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니면 삐져나가는 거나 디자인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뻗팅겨야 되는 경우에는 뭘 주는 거예요? 바로 플렉스 슈링크 0을 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플렉스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잘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플렉스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